무릎이. 오, 와. 편관보 안 하면 쌩쌩한 무릎 관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무릎이면 다시 농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 우리 아들의 무릎 관절을 얻은 것 같아. 재현아, 아빠가 무릎 관절만큼은 너랑 동갑이야. 자, 여러분, 하루에 10만 번씩 움직이는 관절 건강을 위해선 프리미엄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를 꼭 기억해 주세요. 편관보는 79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JW 중해제약에서 품질 보증을 받았고요. 식약처에선 총 6중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관절, 연골, 뼈 건강까지 고려한 흡수가 좋은 액상형 레시피입니다. 보스웰리아, 녹용, 글루코사민 등 프리미엄 부원료가 무려 30가지인데요. 기능성 원료 MSM과 NAG, 식약처 권장 1일 섭취량이 100% 충족될 때까지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100세 시대 관절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관절을 원하신다면 편관보와 함께 하세요. 편관보에서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특별 50% 가격 할인과 함께 사은품도 듬뿍 드립니다. 부모님 선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편관보 이벤트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상담 문의 1588-3831로 전화주세요. 편안한 관절보, 편관보.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LA 클리퍼스, 또 LA 레이커스, 밀워키 벅스, 각자 성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출발도 다르지만, 또 각각의 방식으로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세 팀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 클리퍼스는 현재까지 3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임스 하든이 영입을 하면서 하든이 곧바로 주전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판타스틱 4 라인업을 구축을 하게 됐는데, 돌아온 건 현재까지 3승 4패, 하든 합류 이후에 이전 전패. 자,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현재까지 굉장히 스몰 샘플이긴 합니다만, 일단 클리퍼스는 공수 밸런스는 훌륭합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이 12위, 수비 레이팅이 6위고요. 그 다음에 넷 레이팅도 6위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공수 균형을 보이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리그에서 가장 패스 횟수는 적습니다. 어시스트가 22위. 그런데 실책은 상당히 많아요. 27위. 그 다음에 반칙도 베테랑 팀 답지 않게 리그에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22. 그리고 리바운드 득실 차이도 22. 높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작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실책과 반칙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듯이 클리퍼스도 초반 흐름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제임스 하든,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트레이닝 캠프도 같이 지낸 것도 아니고, 또 프리시즌도 손발을 맞춰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두 경기에서 14.5득점, 5.5 리바운드, 5.5 어시스트, 야투 시도를 두 경기 평균 9개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임스 하든의 소극적인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동료들에게 또 굉장히 많은 찬스를 제공했고, 또 동료들을 배려하는 플레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림을 공략하지 않고 그리고 내 득점을 노리지 않으면서 어시스트 11개, 실책 7개.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개선은 되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웨스트브룩과 제임스 하든,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 4명을 동시에 주전으로 쓸 때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날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터라노 감독이 풀어야 될 과제 가운데 하나고, 제임스 하든을 출전시키기 전에 이미 언론에 대놓고 못 박았죠. 이 팀의 포인트 가드는 러셀 웨스트브룩이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브룩을 벤치로 내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감독 입장에서 제임스 하든을 영입한 건 차라리 과제가 더 생긴 느낌이라고 봐요. 주전과 벤치를 또 잘 섞어야 되기도 하고, 또 하든과 웨스트브룩을 공존시켜야 되기도 하고, 하든과 폴 조지를 페어링 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이 조합이 얼마나 사실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열렸던 경기였습니다. 네, 러셀 웨스트브룩 백차인데 저렇게 팔로스루를 한다고? 자, 그래서 러셀 웨스트브룩이 사실 저희가 지금 야투 실패만 모아놨지만 전체적인 활약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처럼 웨스트브룩을 2번으로 쓰고 제임스 하든이 1번으로 쓰는 그림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고, PJ 터커가 들어왔지만 전체적인 LA 클리퍼스의 선수 두께는 얇아졌죠.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웨스트브룩을 계속 득점원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무리한 플레이가 나왔고, 이건 좀 웃긴데요. 네, 그리고 심판에게 또 항의를 하고. 자, 폴 조지가 사실은 팀 내 현재 득점 1위고 폴 조지가 더 많은 야투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폴 조지나 레너드 모두 다 이제 부상이 문제고, 그래서 초반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자, 레너드가 4번을 볼 수 있어요. 다만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빅맨스럽냐? 그렇지 않죠. 윙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결국 폴 조지가 이렇게 야투를 실패하고 외곽에서 퍼리미터 공격을 펼쳤을 때 이 리바운드 문제, 공격 리바운드도 거의 잡을 선수가 없고, 주바치가 가져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크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바치가 수비를 할 때 발이 느리기 때문에 미스매치 공략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초스몰볼 쓰는 순간 클리퍼스의 수비 높이는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하든과 주바치의 투맨 게임인데, 자, 지금도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이 이제 피켄롤인데, 자, 그리고 핸드오프 액션, 그리고 풀업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제임스 하든이 이제 템포 푸시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스피드 느려지고 턴오버 많아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임스 하든이 지금도 저런 드리블을 왜 치냐고, 그냥 캐치앤슛 쏘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임스 하든의 머리가 아픈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로스트볼 턴오버,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의 좋은 수비기도 하지만요. 자, 그리고 제임스 하든 캐치앤슛 또 안 쐈죠. 들어가면 좋은데, 이런 이제 습관들, 그 다음에 펌블, 로스트볼,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잡바링, 테렌스 맨이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백코트에 백업은 많은데 반해서 빅맨들이 없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캐치앤슛을 쏩니다만 짧았고요. 자, 점수가 결국 뭐 이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 이 뭐야 이거? 이거는 거의 뭐 지금 뭐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 아닌가요? 뭐 3루까지도 갈 수 있겠고. 그리고 테렌스 맨 같은 경우에는 클리퍼스가 애지중지했지만 저는 글쎄요, 테렌스 맨, 노만 파웰, 본즈 하일랜드 다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포지션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지금 빅맨 데려와야 되고, 메이슨 플럼리 다쳤습니다. 무릎을 다쳤고, 이비터 주바치 발이 느리기 때문에 집중 공략 대상이 됩니다. 스몰볼에서 PJ 터커 레이업 성공률 뭐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농담이고 이거 또 불편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은 빛 좋은 개살구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장면들을 자,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팀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클리퍼스이지 않을까 싶고, 자, 제임스 하든이 이제 합류한 지 2경기밖에 지나진 않았긴 해요. 하지만 저는 포지션의 밸런스, 페어링,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LA 레이커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앤서니 데이비스가 오늘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에게 아주 그냥 뭐 개박살이 났고요. 3승 5패에 그쳐 있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이 28입니다. 아, 공격을 지금 뭐 거의 디자인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16위. 그나마 수비는 봐줄만 하다. 넷 레이팅이 전체 27위. 3점 성공률이 29.6%. 꼴찌입니다. 30%가 안 돼요. 아주 충격적인 수치죠. 자, 스몰 샘플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리그의 10분의 1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3점을 아예 많이 던지지도 않아요. 30.4개니까 시도수 27위. 그런데 성공률이 안 좋으니까 림을 가르는 횟수도 9개, 성공 횟수 29위. 그 다음에 높이도 좋지 않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 뭐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찬 우드, 그리고 뭐 루이 하치무라,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리바운드 득실 차이가 25위예요. 거의 뭐 마이너스 5개입니다. 여기가 득실점 차이가 마이너스 7.3점으로서 전체 27위.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저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데이비스 또 지금 아프죠. 또 엉덩이 쪽 아프죠. 오스틴 리브스가 살아났다곤 하지만 과연 디앤젤로 러셀과 같이 내보내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도 있겠고, 르브론 제임스도 오늘처럼 휴스턴 로켓츠와의 경기 지친 게임에서는 조금 더 출전 시간 관리해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초반부터 지금 뭐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관리는 뭐 어렵겠죠. 다비닌 감독이 르브론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백코트 안 하냐?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은퇴해 라고 말 못하겠죠. 근데 지금도 보시면 전부 다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백코트를 안 해요. 당연히 수비가 무너지죠. 딜런 브룩스에게 완전히 걸어 담겼고, 지금도 우리가 화면은 뭐 길게 보여주지 못했지만 계속 항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턴오버 나오고, 자, 디앤젤로 러셀이 사실 프리시즌 때부터 굉장히 수비에 대한 뭐 에너지도 보여줬고 했습니다만, 자, 이런 스파트 공격을 했을 때 뭐 괜찮아요. 공격은 그럭저럭 뭐 좋다고 봅시다. 하지만 수비력이 너무나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고,
지난 시즌 데니스 슈로더가 있었을 때와 활동량이 다르죠. 오스틴 리브스가 스피드로 사실 승부를 보는 타입 아니잖아요. 디러셀도 마찬가지예요. 디러셀도 뭐 특유의 리듬과 흐르적거리는 움직임이 좋은 선수지 활동량으로서 상대를 뭐 압박하고 그 다음에 또 드리블 돌파를 가져가는 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니스 슈로더의 빈자리가 크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리브스와 디안젤로 러셀은 좀 떼놔야 되지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리스찬 우드가 지금 뭐 어차피 미니멈이고 토린 프린스 마찬가지고요. 몸값이 싼 선수들은 뭐 가성비를 논할 때 이 선수들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공을 잡은 오스틴 리브스나 혹은 디앤젤 러셀 또 르브론 제임스의 수비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3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다비넨 감독의 떨어지는 디자인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트레이드 카드를 벌써부터 만지작거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레이커스의 성적이 다시 한번 더디다 3승 5패에서 계속 5할 승률 언저리로 간다 또 트레이드 카드를 뭐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에너지에서 지금 레이커스는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르브론 제임스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공을 잡은 맥스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도 출전 시간을 봤는데 이 친구 나올 때 또 백코트 수비가 안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레이커스는 이런 공격도 문제지만 수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가 일선에서 굉장히 부족하다. 그 결과 오펜시브 레이팅도 엉망이지만 수비 레이팅도 저는 좀 과대평가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밀워키 벅스입니다. 크리스 미들턴이 현재 관리를 받고 있고 전성기에 비해서 한참 모자란 그런 성적에 그쳐 있는데 저는 밀워키 벅스가 현재 5승 2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적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펜시브 레이팅은 11위 이거는 뭐 데미안 릴라드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26입니다. 이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이 잘리기 전까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부덴홀저 감독은 밀워키 벅스를 잘리기 직전까지도 훌륭한 수비팀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에이드리언 그리핀 감독이 오고 나서 또 데미안 릴라드가 들어오고 나서 밀워키는 지금 최악의 수비팀이 됐습니다. 물론 오늘 이겼어요. 디트로이트 피스턴스를 상대로 2점 차로 이겼지만 밀워키 벅스의 초반 스케줄이 상당히 용이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5승 2패보다는 저는 이제 내용이 썩 좋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리바운드 득실 차이가 마이너스 7.3개입니다.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야니스 아데토쿤보, 바비 포르티스, 그 다음에 또 이 브룩 로페즈가 트리오로서 프론트 코트를 지킬 때 밀워키 벅스는 마이너스 득실 마진이었을 때가 없어요. 리바운드가. 그런데 올 시즌 귀신같이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마이너스 7.3개면 완전히 바보 수준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밀워키의 높이는 철옹성이었고 리그에서 리바운드를 가장 잘 잡는 리바운드 점유율이 좋은 팀이었는데 너무나 나빠졌고 어시스트 개수 28위 공이 안 돈다는 뜻이죠. 공격 디자인 작업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펜시브 레이팅이 11인 건 뭐 결국 야니스와 뭐 릴라드 개인적인 능력에 의한 바가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블락슛 개수도 지금 이 에이드리언 그리핀 감독이 오면서 드랍백 수비를 버렸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잠깐 또 쓰고 있는데 4.7개로서 전체 22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고 나쁜 건 아니죠. 자, 하지만 강점이었던 부분들 리바운드 그 다음에 뭐 볼을 돌리는 횟수 블락샷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승 2패의 성적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디테일한 면들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투맨 게임은 뭐 더 나아질 여지가 있겠죠. 뭐 공격은 저는 에이드리언 그리핀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알아서 합을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수비 스킴. 지금도 이제 공격 리바운드 참여 안 하고 뭐 바로 백커트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리머텍이 안 됐을 때에 그냥 이 어쩔 수 없이 공격권을 날려야 되는 상황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밀워키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야니스 아데토쿤보도 이타적인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릴라드에게 상당히 많은 기회를 주고 또 클러치 상황에서도 릴라드에게 볼을 이렇게 전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임스 하든과 저는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제임스 하든도 자기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파실리테이터로서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야니스는 그래 릴라드가 우리 팀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니까 릴라드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야니스가 또 지나치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릴라드도 현재 야투가 40%고 평균 득점이 22점인데 야투 효율은 좀 더 끌어올려야겠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수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피켓롤을 하이 피켓롤을 했을 때 뭐 릴라드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많지만 우리가 원래 원했던 드랍백 수비, 원래 가져갔던 그런 수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강한 해치를 하고 뭐 뒤쪽을 약간 비워두는 수비를 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에이드리언 그리핀 감독이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선수들이 미러키의 수비력과 경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직접 감독을 찾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드랍백 수비에 훨씬 적응이 돼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잠깐 돌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토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에이드리언 그리핀 감독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빠르게 수비 디자인 정립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강점이었던 리바운드, 높이 싸움, 그 다음에 페인트존을 지키는 수비, 그 다음에 2선 블락, 헬프 사이드 디펜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저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공격은 저는 시즌 끝났을 때 다 에버리지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릴라드 마찬가지고 야니스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크리스 미들턴이 하루빨리 건강을 찾고 돌아오는 게 지금 상황에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스틴 리브스와 디앤젤로 러셀이 LA 레이커스의 백코트로 나서서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다면, 저는 크리스 미들턴이 현재 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를 떠나서, 컨디션을 회복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릴라드, 말릭 비즐리, 자, 이 부분도 저는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둘 다 뭐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고 활동량도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이 마존 뷰챔프 카드도 좀 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나왔던 야니스 아르토쿤보의, 네, 이거는 이제 스테어 다운이라고 하는데 턴팅이죠. 쳐다봤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덩크를 찍고 응시하면 안 되는데 퇴장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야니스가 덩크를 찍고 나서 이제 아이지아 스튜어트를 쳐다봤죠. 근데 이제 저렇게 하면은 카운팅 파울을 지적을 받습니다. 혹은 넘어진 선수를 응시하면 이제 스테어 다운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멋지게 페이셜 덩크를 찍었는데, 그리고 쳐다봤죠. 여기서 아이지아 스튜어트가 잘 참았어요. 그리고 나서 투 스몰, 하지만 곧바로 카운팅 파울.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 저렇게 억울하는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뭐 여기서도 이제 제이 크라우더나 아이지아 스튜어트 모두 다 이제 몸싸움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타입인데, 야, 바비 포르티스가 저 눈 뜨면 무섭고, 스튜어트, 아우, 또 르브론 제임스와도 한번 으르렁거렸었고, 자, 바비 포르티스도 저 눈 트는, 바비 포르티스의 별명 자체가 미친 눈 아닙니까? 네, 미친 눈알, 크레이지 아이스가 별명인데, 자, 이 치열했던 승부, 미러키 벅스가 2점 차로 힘겹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러키 클리퍼스 레이커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방은 저희가 11월 10일 금요일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